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수근거리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바람결에 스며드는 순간, 그날도 그랬습니다. 경상남도 상골마을, 평화롭고 한적한 오후였지요. 늘 그렇듯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골 풍경을 곁들인 한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기분 좋게 달큰한 곶감향이 떠돌았고 해묵은 대나무 주전자의 물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김말순 할머니는 삐뚤어진 갓끈을 손으로 매만지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색이 바랜 쪽빛 부채가 느긋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근데 이 근처에 사는 박성진 씨 댁에 웬 차가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하나 몰라.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보네.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옆에 있던 한옥희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침부터 낯선 사람들도 오가고 허허 뭔 일인지 모르겠네. 말이 이어질수록 그 이야기는 느티나무 아래 장기판 옆에 앉아있던 두 할아버지의 귀에도 자연스레 흘러들어갔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조남길 할아버지. 둘은 원래 바둑 한 판에 푹 빠져 있었지만 할머니들의 궁금증 어린 목소리가 들리자 동시에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지요. 조남길 할아버지가 바둑알을 손에 쥔 채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박성진 씨 댁에 무슨 일 있나 보고 아마 자식들이 아버지를 모셔온 모양이지. 박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둑알을 놓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둑은 여기까지 하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오래된 친구니까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지. 두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우정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 다녔던 소꿉친구. 비록 동네는 달랐지만 시절이 바뀌어도 늘 함께 바둑을 두고 차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던 친구였죠. 하지만 이날 오후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터져 나온 한 음성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알립니다. 동쪽 마을의 박성진 옹기 형년 78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빈소가 차려질 예정이니 마을 주민분들의 따뜻한 조문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조남길 할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깊은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눈빛엔 오랜 시간의 추억이 녹아 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 친구가 떠났구먼. 남아있는 건 우리 둘뿐이네. 조남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엔 이미 이슬처럼 맺힌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느티나무 아래의 바람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조남길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각자 손에 바둑알을 쥔 채로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아래 흙길은 부드럽게 발자국을 삼켰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박성진옹과 함께 웃고 떠들던 지난 시절이 떠올랐지요. 박성진 옹. 그 이름은 이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싸웠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마을 자치회장으로서 마을의 평화와 질서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옛날에는 날렵한 군복을 입고 큰 소리로 연설하던 모습이 얼마나 능능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성진옹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가슴을 설레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랫소리로 유명했던 김미순 여사. 젊은 시절의 김미순은 고운 목소리와 더불어 새하얀 피부,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마을 잔치가 열리면 언제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옥은 그저 그녀의 외모만 보고 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정직하고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끌렸던 것이죠. 김미순 여사는 처음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니 겁도 없나 봐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돌아와선 무슨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성진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미소를 잃지 않고 그녀의 집 앞을 지나며 작은 일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집안일을 같이 해주며 진심을 보였지요. 어느 날 저녁
미순 여사는 바구니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때 성진홍은 그녀에게 다가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힘든 일을 혼자 하다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미순 여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둘 사이엔 서서히 따스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홀례를 올렸습니다. 온 마을이 환하게 밝아졌던 그날, 마을 잔치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지금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속에 남아있죠. 결혼 후 두 사람은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미순 여사의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엿보였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가족의 웃음을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김미순 여사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새 아이면 충분해요. 나도 지쳤어요. 그 말에 성진홍은 헛기침을 하며 웃었지만 결국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우리 가족은 더 크면 더 좋다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6아이의 부모가 된 두 사람. 김미순 여사의 손은 어느새 투박하게 변했고 머리카락에는 서리처럼 흰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김미순 여사의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새하얗던 손등도 이제는 거칠어져 매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분주히 움직이는 삶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요. 그래도 그녀는 늘 자식들과 남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남편이 마을 사람들에게 체면을 잃지 않게 그 작은 어깨 위에 얹힌 무게는 누구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재운 후 성진홍은 허름한 대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허공에 흩날리며 달빛을 비켜가고 마당개는 개 짖는 소리만이 울렸지요. 미순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하루 종일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듯하지만 여전히 다정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성진홍은 담배를 비벼 끄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순아, 나 이제 그만 마을 일에서 손을 떼려 하네. 자치회장이니 뭐니 남 좋은 일만 하고 내 집은 점점 힘들어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그 일은 당신이 자랑스럽게 하시던 건데. 허나 아이들이 크고 먹을 것은 늘 부족하니 내가 집만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내일부터 장사를 시작해보려네. 언제라도 가서 장사해보면 우리 식구가 좀 더 살만해질 테니. 미순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마을을 위해 애써온 모습이 떠오르면서도 아이들 밥그릇이 걱정되는 마음도 컸지요.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나도 말리진 않겠어요. 다만 몸조심은 꼭 하세요. 집도 아이들도 당신만 기다릴 거예요. 다음날 아침 박성진 옹은 허름한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챙겨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박 씨가 어디 장사하러 갔대 하고 지나쳤지만 김미순 여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안, 6아이들을 홀로 돌보며 그녀는 매일 이른 새벽 논두렁을 오가야 했지요. 그래도 그녀는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옷을 털고 물끄러미 웃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성진 옹은 해마다 몇 번씩 고향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가방, 다른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과자 봉투를 들고서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 그의 몸은 점점 마르고 어깨는 늘어진 옷자락처럼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은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그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았지만 돌아올 때마다 꼭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더 벌어올게. 그 말에 김미순 여사의 얼굴에는 잠깐이나마 미소가 번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애쓰며
자식들을 키워낸 세월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박성진 옥내 집안이 점점 살림이 나아지는 걸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남편이 먼 데서 뭘 하길래? 하지만 김미순 여사는 그런 말들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 밥상 위에 더 따뜻한 반찬을 올리려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듯한 나날에도 균열은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 대신 돈벌이에 나서기를 더 원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처럼 벌 수 있어요. 첫째, 민규는 군인이 되겠다며 떠났지만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끝내 입대가 거절되자 마음이 꺾여버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학교를 멀리한 채 마을 일을 돕거나 공사판에 나서기 일쑤였지요. 김미순 여사의 눈에는 늘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희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공을 보며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믿음을 더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진홍의 집은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는 기와집의 마룻바닥에 앉아 매일같이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집안에는 기계의 음도 말소리도 사라졌지요. 대신 가끔씩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성진, 그러나 마침내 어느 겨울 새벽 성진홍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스며드는 그 순간 그는 평생처럼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시끄러운 장례식과 달리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와 우리 아버지 위대했다 하고 눈물을 훔쳤지만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저 체면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큰아들 민규는 남은 돈과 재산을 둘러싸고 동생들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내 몫이야. 나도 이 집에서 아버지를 모셨으니 내 권리가 있지 않나. 동생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막내인 성호가 아버지의 낡은 컵 진경하시네 정말 아버지의 낡은 상자를 열었으니 거기엔 금덩이나 땅 문서가 아닌 아버지가 쓴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노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바라는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란다. 평생 너희를 위해 땀 흘렸지만 마지막에야 깨달았다.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바라는 전부였다. 그 말을 듣자 방 안의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우린 그저 돈만 보고 달려왔구나. 동생들도 차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돈이 아닌 서로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며칠 뒤 마을의 작은 회관에서 형제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와집을 마을 회관으로 바꾸자는 뜻을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늘 마을을 생각하셨으니 이 집을 모두가 쓸 수 있게 해야지. 막내 성호의 말에 민규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아버지 뜻을 따르자. 그날부터 기와집은 마을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었고 마을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박성진홍의 젊은 날 사진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가장 귀한 재산이라는 글귀가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웃음소리와 아이들 제잘거림이 기와집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김미순 여사와 박성진 옹의 제사날 형제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두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건강을 묻고 웃음 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옷을 입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규의 중얼거림에 성호는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형, 어머니는 이미 그 옷을 입고 계실 거야. 마음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 기와집에 들를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합니다. 그래, 저 집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모인 집이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평생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두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듯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되죠. 박성진홍과 김미순 여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후회 없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해드릴 테니 꼭 함께 해주세요.